이 카드가 대체 어디서 났다는 거냐? 18년 전 집 나간 내 아들 카드가 왜 내 손에 있는 거야? 찬바람이 창문 틈을 파고들던 겨울밤, 저는 찬물에 적신 수건을 짜내며 엄마의 뜨거운 이마를 닦았습니다. 엄마 한지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거친 기침 소리만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17, 고등학교도 그만둔 저 박서윤은 지금 엄마를 돌보고 7살 민준이와 5살 하린이까지 책임져야 했어요. 방 구석에는 빨간 퇴거 고지서가 흉측하게 널려 있었죠. 석 달치 월세. 내일까지 돈을 못 구하면 우리는 거리로 쫓겨날 거예요. 저는 낡은 서랍장을 뒤져 손때 묻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1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 박도연의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지갑 속에는 검은색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눈물이 카드를 적셨지만 저는 카드를 품에 넣었습니다. 이게 무슨 카드인지도 모른 채 저는 그저 동생들을 지키고 싶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할인이를 업고 민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1층 관리사무소에서 김철수 아저씨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너희들 또 왔냐? 돈 없으면 자물쇠 채운다. 민준이가 제 뒤로 숨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책상에 올렸습니다. 이걸로 결제해 주세요. 아저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카드를 살폈어요. 너 이거 어디서 훔쳤어? 훔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유품이에요. 띠링. 그 순간 기적처럼 결제 소리가 울렸고 수백만 원이 한 번에 승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카드 한 장이 18년 동안 얼어붙었던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같은 시각 강남 태양건설 본사. 75세 박영수 회장은 비서의 급박한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명의 블랙카드가 18년 만에 결제됐습니다. 회장님 손에서 만년필이 떨어졌어요. 18년 전 사랑하는 여자 포기할 수 없다며 집을 나간 장남 박도현. 그때 회장님은 이 카드로 자존심 꺾이는 날 돌아오너라며 독서를 퍼부었죠. 하지만 아들은 단 한 번도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내가 드디어 돌아오는 거냐? 회장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차 대기시켜. 내가 직접 간다. 차는 번쩍이는 강남을 지나 어둡고 좁은 길로 접어들었어요. 녹슨 철제 계단 앞에 차를 세운 회장님은 한 걸음씩 계단을 올랐습니다. 기익기익. 낡은 계단이 비명을 질렀고 무릎 통증이 몰려왔지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옥탑방 문 앞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진짜 이제 안 쫓겨나도 돼? 응, 민준아. 걱정 마. 회장님이 문틈으로 안을 보니 가스레인지 앞에서 냄비를 젓는 소녀가 있었어요. 서윤이가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봤고 회장님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의 눈매, 콧날이 18년 전 아들 도현과 판박이었거든요. 너는 누구냐? 도현이는 어디 있느냐? 저는 낯선 노인의 등장에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회장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찾아온 이 순간이 이미 1년이나 늦었다는 사실을요. 우리 아빠는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장님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박영수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도현이가 나보다 먼저 가다니. 그분은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짐승 같은 울음을 냈습니다. 저는 무서우면서도 왠지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아들의 죽음을 1년이나 지나서야 알게 된 아버지. 그날 이후 회장님은 며칠에 한 번씩 옥탑방을 찾으셨지만 엄마는 몸을 굳게 경직시켰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저희끼리 잘 살 수 있습니다. 지우야, 생활비라도. 필요 없습니다. 엄마는 회장님이 보낸 돈 봉투를 차갑게 거절했어요. 18년 동안 외면당한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택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최미선 여사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매일 그 옥탑방만 가세요. 저 여자가 뭔가 마법이라도 부린 게 분명해요.
저 여자 분명 재산 보고 접근한 거야. 18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애들 앞세워 나타난 의도가 뻔하잖아요. 그때 박영수가 들어섰고 미선이 다가가며 교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옥탑방 다녀왔는데 그 며느리가 아버님 원망을 엄청 하던데요. 지우가 뭐라 하더냐? 아버님이 주시는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거라면서 도현 오빠가 돌아가신 게 다 아버님 탓이라고.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그런 말 한 적 없었는데 미선이 거짓으로 전한 거였죠. 회장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독이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편 저는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렸어요. 비 내리는 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제가 유기견을 피하려다 미끄러졌습니다. 콰당. 오른쪽 손목에서 뜨거운 통증이 번졌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걱정돼서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며칠 동안 압박대로 손목을 감쌌지만 상처는 부어올랐고 고름이 배어나왔어요. 엄마가 제 붕대 감긴 손을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아, 이게 뭐야? 엄마, 병원비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어요. 결국 엄마는 마지막 자존심을 꺾고 태양건설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회장실에서 엄마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님, 제발 서윤이 손 좀 고쳐주세요. 옆에 있던 미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며칠 전에는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이제 돈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저 여자 말 다 믿지 마세요. 돈 뜯어내려고 연기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회장님은 미선의 말에 흔들려 엄마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회장님의 차가운 눈빛에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엄마가 뛰쳐나가자 회장님은 가슴이 찌릿했어요. 급히 비서를 불렀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낼 테니 비밀로 처리해. 하지만 며느리에게 직접 손을 내밀지 못한 자신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원 침대에서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싫은 걸까? 아니면 우리를 믿지 못하는 걸까? 창밖으로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인재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박영수 회장은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침대보다 그 좁은 옥탑방 계단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어느 이른 아침 비서가 두툼한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한지우 씨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셨어요. 젊은 시절 지우 엄마 사진 속 눈빛은 맑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도현 도련님이 집을 나가신 후에도 만삭의 몸으로 식당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도련님이 사고로 몸이 불편해졌을 때도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수발을 들었다고 합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덮으며 깊은 탄식을 내쉬셨어요. 내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도현이가 선택한 여자는 속물이 아니라 누구보다 고결한 사람이었어. 그날 저녁 회장님은 다시 옥탑방을 찾았지만 멀리서 저희를 지켜보셨대요. 새벽 2시 편의점 계산대를 지키는 제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저는 잠을 쫓으려고 눈을 비비며 손님들에게 연신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저택에서 잠든 다른 손주들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대요. 저 어린 것이 이 추운 밤에 잠도 못 자고. 며칠 뒤 오후 민준이가 자기 몸집만 한 비닐봉지를 들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봉지 안에는 빈병과 깡통이 가득했죠. 그때 손잡이가 뚝 끊어지며 병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병들을 다시 주었습니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멈춰서서 도와줬어요. 아이고 꼬마야. 할미가 도와주마. 병을 다 주운 민준이가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우렁차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전봇대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저 아이는 내가 미워했던 여자의 자식이 아니라 도현이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자식이었구나. 내 편견이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회장님 마음속 단단했던 편견과 오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은 우연히 막내 할인이를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다. 할인이는 달려와 회장님 다리를 꽉 껴안았어요. 회장님은 당황하셨지만 아이의 보드라운 체온에 얼음장 같던 심장이 뜨거워지셨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집 가요. 누나가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할인이는 회장님 손을 꼭 움켜잡고 앞장섰어요. 회장님은 난생 처음 손녀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 왜 자꾸 오세요? 길 지나다가 할인이를 만나서. 회장님은 벗겨진 장판 바닥에 어색하게 앉으셨습니다. 할인이가 칭얼거렸어요. 누나, 할아버지 배고프시대요. 라면 끓여주세요. 저는 낡은 냄비에 라면을 끓였어요. 여기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우리 아빠도 이렇게 드셨거든요. 회장님은 60년 만에 처음 라면을 드셨습니다. 알싸하고 매콤한 국물에 눈시울이 붉어지셨대요. 도현이 녀석도 여기서 이 국물 마시며 눈물 참았겠구나.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니다, 민준아. 라면이 참 맛있어서 그렇구나.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야. 그때 퇴근한 엄마가 들어와 그 장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비록 낡은 옥탑방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묘한 안도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 아빠 이름 첫 글자 맞죠? 저 이제 아빠 이름 다 쓸 줄 알아요. 그날 이후 박영수 회장의 고급 승용차는 서울 변두리 건물 앞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서들은 멀찍이 대기했고 회장님은 스웨터 차림으로 옥탑방 계단을 오르셨어요. 어느 오후 회장님이 돋보기를 쓰고 민준이 옆에 앉아 공책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아, 여기 기역 밑에 이응을 쓰고 니은을 붙이면 뭐가 되지? 민준이가 혀를 내밀고 집중하며 연필을 꾹꾹 눌렀었어요. 삐뚤삐뚤하지만 정성 가득한 준이라는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회장님은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으셨어요. 그래, 아주 잘 썼구나. 내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아주 기뻐하실 거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이가 회장님 등으로 쪼르르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할아버지, 공부 그만하고 계단 놀이해요. 무등 태워주기로 약속했잖아요. 회장님은 할인이를 어깨에 태우며 웃으셨어요. 우리 할인이가 하늘까지 닿았구나. 자, 옥탑방 장군님 나가신다. 계단을 내려온 회장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 분식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여기 떡볶이 3인분에 순대랑 튀김도 넉넉히 주시게. 애들 먹을 거니 맵지 않게 부탁하네. 분식집 안주민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회장님을 쳐다봤어요. 비싼 시계를 찬 노신사가 아이들과 떡볶이를 먹는 모습은 흔치 않았거든요. 저 영감님 옥탑 3남매 할아버지래. 진짜 재벌이라던데. 세상에 저런 높으신 분이 이 좁은 데서 떡볶이를. 보기 참 좋다. 건물 관리인 김철수가 들어와 목례를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할게요. 민준아, 아저씨랑 같이 옮기자. 민준이가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회장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그 저녁 무렵 퇴근길에 멀리서 분식집을 발견한 엄마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여전히 어색했지만 아이들 웃음꽃을 보며 마음의 빗장이 풀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자리에 앉자 철수 아저씨가 귓속말했어요. 지우 씨, 혹시 알고 있었어요? 서윤이 손목 사고 났을 때 병원비요. 그거 회장님이 비서시켜서 몰래 다 내주신 거더라고요. 엄마는 떡볶이를 집으려던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회장님을 향해 천천히 옮겨갔어요. 아버님, 서윤이 병원비 말이에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회장님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어요. 말해서 뭐 하겠나? 당연히 내가 할 일이었는데. 당신 자존심 강한 성격에 알았으면 또 안 받겠다고 했을 거 아니오? 엄마는 코끝이 찡해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서윤이 손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아버님 덕분에 잘 고쳤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회장님과 엄마만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한참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셨어요. 지우야, 내가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단다.
도현이가 왜 집안과 이름까지 버리면서 당신을 선택했는지 한 달 동안 이 아이들을 보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엄마는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당신이 도현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소. 엄마는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저도 잘한 거 없어요. 저도 아버님을 18년 동안 원망만 했어요. 아니다. 다 내 오만함 때문이었지. 이제라도 너희를 찾아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다. 문틈으로 이 광경을 보던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민준이가 물었어요. 누나, 왜 울어? 아니야, 민준아. 어른들은 가끔 너무 기쁘고 행복해도 눈물이 난대. 지금 기뻐서 우시는 거야. 18년 동안 얼어붙었던 응어리는 뜨거운 눈물이 되어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이제 와서 애들 앞세워 나타난 의도가 뻔하잖아요. 태양건설 그룹 저택 안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장 박영수가 매일 옥탑방으로 출근한다는 소문은 이미 집안 식구들 귀에 들어갔죠. 거실에서 최미선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지금 아버님이 제정신이 아니세요. 그 옥탑방 여자가 무슨 마법을 부린 건지. 나도 걱정이다. 도현이 죽고 나서 아버님이 약해지셨는데 저렇게 홀린 듯 다니시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버님이 저러시다 재산이라도 떼어주시면 우리 준영 씨 입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후 미선은 명품 쇼핑백을 들고 옥탑방을 찾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며 구두 굽이 상할까봐 인상을 찌푸렸어요. 누구신데 이런 곳까지?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머 형수님. 나 준영이 아내예요. 오빠 소식 듣고 마음이 아파서. 미선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쇼핑백을 내려놓았어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몸을 뺐습니다. 미선의 미소가 독을 품은 꽃처럼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가족이라니요. 저희는 18년 동안 혼자였어요. 이제 와서 이런 선물 들고 오시는 의도가 뭔가요? 의도라니 서운하게. 내일 당장 우리 집 근처 좋은 병원으로 옮겨줄 테니까 짐 싸요. 엄마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도와주고 싶으시면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희는 아버님 돈도 동정도 필요 없어요. 미선의 안색이 굳어졌습니다. 가방을 낚아채며 나가버렸어요. 거지같이 살면서 자존심만 살아서는. 어디 끝까지 잘해봐. 미선은 그 길로 회장실을 찾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옥탑방 다녀왔는데 형수님이 하는 말이 속상해서요. 지우가 뭐라 하더냐? 아버님이 주시는 돈은 당연히 받아야 할 위자료라면서 오빠가 돌아가신 게 다 아버님 탓이라고 원망을 얼마나 하던지. 좋은 집안 아들 꼬드겨서 인생 망쳐놓고는 이제 와서 큰소리 치는 게 영복이 안 좋더라고요. 회장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미선이 던진 독이 서서히 스며들었어요. 며칠 후 엄마가 일하는 순대국집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엄마는 뚝배기를 나르며 땀을 닦고 있었어요. 그때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미선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 정말 대단하네.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회장님이 여기 매일 출근을 하셔? 엄마가 당황했어요.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세요? 손님들 계시니까 나가서 말씀하세요. 나갈 필요 없어. 여기 사람들 다 들어야 해. 당신 우리 시아버지 재산 노리고 꼬리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18년 전에도 좋은 집안 아들 하나 꼬셔서 인생 고치려더니 이제는 애들 앞세워서 구걸하러 온 거야? 주변이 수군거렸고 엄마는 치욕감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저는 돈 바라고 아버님 뵌 적 없어요. 거짓말 마. 그 가난한 옥탑방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 다 보여.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며 박영수 회장이 들어섰어요. 회장님은 미선이 엄마를 모욕하는 장면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냐? 내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미선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버님. 입 다물어라. 한지우는 내 장남 박도현의 아내이고 내 소중한 새 손주의 어머니다.
즉, 이 아이들은 태양건설의 정당한 핏줄이란 말이다.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이런 짓을 꾸몄는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내 며느리를 모욕하는 일이 있으면 그땐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미선은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회장님은 주저앉아 우는 엄마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지우야, 고개 들어라. 내가 왜 고개를 숙이느냐?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가족이야. 엄마는 목이 메어 회장님 소매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은 저는 동생들 안고 밤새 엄마를 기다리며 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과 신문사들의 태양건설 회장의 노망, 옥탑 여인의 유혹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옥탑방에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며칠째 손주들을 돌보던 박영수 회장은 창밖 흐린 하늘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할인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든 평화로운 순간 회장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기사 링크를 확인하셨습니다. 기사에는 엄마와 저희를 비하하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은 이것이 저택 식구들의 소행임을 단번에 직감하셨어요. 당장 언론사들에 연락해서 기사 내리라고 해. 그리고 이 정보를 처음 흘린 곳이 어딘지 낱낱이 파헤쳐라. 감히 내 핏줄을 건드리다니 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급히 입원 중이던 엄마가 환자복에 코트를 걸친 채 옥탑방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에는 기사가 뜬 스마트폰이 꽉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저희 때문에 가문에 이렇게 큰 누가 되다니. 사람들은 제가 아버님 돈을 노리는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회장님이 엄마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엄마는 뒤걸음질 쳤어요.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는 원래 살던 대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더러운 소리 들으며 크는 건 죽어도 못 봐요. 제발 저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엄마의 말은 회장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셨어요. 지우야, 내 말을 잘 듣거라. 18년 전 도현이를 차가운 빗속으로 내쫓은 것도 나였고 그 아이가 죽어갈 때 옆에 있지 못한 것도 다 내 탓이다. 그런데 또다시 도망치라고? 아니, 이번에는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킬 테니 나를 한 번만 더 믿어주면 안 되겠니?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했습니다. 회장님은 곧바로 가족 변호사를 옥탑방으로 불러들이셨어요. 양복을 갖춰 입은 변호사들이 모였고 회장님은 짧고 명확한 입장문을 작성하게 하셨습니다. 본 회장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허위 사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기사에 언급된 아이들은 내 하나뿐인 아들 박도현의 친자녀들이며 내 소중한 손주들이다. 이들은 태양건설 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들이며 내 핏줄이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시면 주주들의 반발이. 주주들이 내 손주들을 지켜주나? 내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회장이 무슨 기업을 운영한단 말인가? 당장 그대로 발표하게. 회장님의 공식 입장문이 발표되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재벌 회장의 숨겨진 손주들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추문이 아닌 가슴 아픈 가족의 재회라는 감동적인 서사로 바뀌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연희를 비난하던 여론은 일순간에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저택에서는 최미선과 시어머니가 사색이 되어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태준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때 박준영이 서류를 내던지며 들어와 미선 앞에 섰습니다. 미선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형님 자식들이야, 우리 조카들이라고. 어떻게 그런 더러운 기사를 흘려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니? 너라는 여자가 정말 무서워지는구나. 준영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감과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여보, 나는 우리 자리를 지키려고. 어머니 핑계대지 마. 내 욕심 때문이잖아. 아버지께서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알아? 당장 형수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안 그러면 나도 너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미선은 남편마저 등을 돌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욕심이 부른 재앙이 가족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며칠 뒤 최미선은 수척해진 얼굴로 옥탑방을 다시 찾았어요. 이번에는 화려한 모피 코트도 오만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엄마 앞에서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우리 준영 씨가 소외될까봐, 우리 가정이 무너질까봐 눈이 멀어서 그랬어요. 형수님과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거 평생 뉘우치며 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엄마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했어요. 18년의 세월 그리고 최근 며칠간 겪었던 수모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엄마는 천천히 미선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동서, 저도 처음에는 동서가 죽도록 미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동서 입장에서도 갑자기 나타난 우리가 위협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나도 도현 씨를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살았으니까요. 이제 그만 우세요. 아이들 앞에서는 웃는 얼굴 보여줘야죠. 엄마의 넓은 도량에 미선은 더 크게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은 문 밖에서 두 며느리가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을 지켜보며 안경을 벗고 눈가를 훔치셨어요. 이제야 우리 집이 정말 집 같아졌구나.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회장님과 엄마만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한참 보다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엄마를 향해 허리를 깊숙이 숙이셨어요. 지우야, 내가 오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단다. 도현이가 왜 집안과 이름까지 버리면서 당신을 선택했는지 한 달 동안 이 아이들을 보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구나. 엄마는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당신이 도현이를 끝까지 지켜주고 사랑해줘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반듯하게 키워줘서 정말 고맙소. 내가 오만함 때문에 당신과 아이들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소.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며느리. 회장님의 입에서 나온 사과와 며느리라는 단어에 엄마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동안 쌓인 억울함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어요. 아버님, 저도 잘한 거 없어요. 저도 아버님을 18년 동안 원망만 하고 도현 씨 돌아가셨을 때도 아버님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 회장님은 엄마의 어깨를 떨리는 손으로 감싸며 함께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니다. 다 내 오만함 때문이었지. 내 자존심 때문에 아까운 세월을 다 허비하고 도연이 마지막 가는 길도 못 지켰으니 이제라도 너희를 찾아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문틈으로 이 광경을 보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민준이가 눈을 비비며 물었어요. 누나, 왜 울어? 아니야, 민준아. 어른들은 가끔 너무 기쁘고 행복해도 눈물이 난대. 지금 기뻐서 우시는 거야. 다음 날 저녁 회장님은 저를 조용히 불러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셨어요. 제가 처음 사용했던 그 검은 카드가 들어있는 아빠의 유품이었습니다. 서윤아, 이 지갑 할아버지한테 돌려주고 싶구나. 저는 두 손으로 지갑을 받쳐들고 회장님께 내밀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원래 할아버지 거잖아요. 아빠가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시고 소중하게 간직하셨던 거예요. 이제 아빠 대신 할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제 손 위에 지갑을 다시 얹어주셨습니다. 아니다, 서윤아. 이건 이제 너희 것이란다. 도현이가 18년 동안 이 카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건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을 거다. 언젠가 너희에게 정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할아버지를 찾아올 수 있는 마지막 끈으로 남겨두고 싶었던 거겠지. 회장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도현이가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 지갑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었으니까. 이제 이 지갑은 화해의 증표로 너희가 간직하렴. 할아버지는 이제 이 지갑 없어도 너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 저는 지갑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들려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이제 정말 화해했어. 아빠도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어요.
할아버지, 저 이번에 검정고시 합격하고 드디어 대학 입학원서 다 썼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골목을 어루만지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낡은 옥탑방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박영수 회장님이 마련해 주신 작지만 아담한 마당이 있는 2층 집이 있었어요. 이사 첫날 집 앞은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칠순이 넘은 회장님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저희 장난감 상자를 나르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민준이 장난감이 왜 이렇게 무겁게? 할아버지가 이거 나르다 허리 다 휘겠구나. 민준이가 회장님 곁으로 달려와 상자 밑부분을 받쳐들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면 제가 할게요. 저 이제 형아라서 힘 엄청 세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건물 관리인 김철수 아저씨도 걸레를 어깨에 걸치고 거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다니까요. 엄마가 철수 아저씨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건넸어요. 철수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그 옥탑방에서도 씩씩하게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어느덧 해가 지고 새 집 마당에는 고기 굽는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회장님, 엄마 그리고 저희 삼남매는 마당 평상에 둘러앉아 오순도순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서윤아, 많이 먹어라. 그동안 동생들 돌보느라 내가 고생이 제일 많았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다 할 테니 너는 공부도 하고 내 꿈도 펼치며 살아야 한다. 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 아빠도 지금 이 고기 냄새 맡고 계시겠죠? 회장님은 제 말에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빈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북적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아들 도연의 빈자리가 못내 가슴 시리게 다가왔던 거예요. 회장님이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히고 계실 때 막내 할인이가 회장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우리 아빠도 지금 여기같이 앉아서 먹고 있을 거예요. 언니가 그랬어요. 착한 사람 눈에는 아빠가 보인대요. 저는 아빠가 할아버지 옆에서 고기 집어먹는 거 다 보여요. 할인이가 회장님 턱을 만지며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은 아이의 순수한 위로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래, 우리 할인이 말이 맞구나. 도현이 녀석, 아비보다 먼저 고기 먹고 있겠어. 정말 그렇구나.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어느 오후, 저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회장님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 사회복지학과 가서 나중에 아빠처럼 남 돕는 사람 되고 싶어요. 회장님이 돋보기를 고쳐 쓰고 원서를 꼼꼼히 살폈어요. 기특하구나. 우리 서윤이가 벌써 대학생이 된다니. 도현이가 알면 춤이라도 추겠어.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라.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 입학 선물로 멋진 가방이랑 노트북도 사줄 테니까. 그때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엄마가 김이 나는 찌개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버님, 서윤아. 이제 공부 그만하고 식사하세요. 오늘 아버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맛있게 했어요. 민준아, 할인아. 얼른 와서 숟가락 놓으렴. 방 안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거실로 달려나왔고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창밖 마당에는 작년에 심은 목련이 활짝 피어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밥을 먹다 말고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셨습니다. 어느새 키가 훌쩍 큰 민준이, 이제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애교를 부리는 할인이, 그리고 누구보다 단단해진 며느리 한지우까지. 회장님은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수천억의 재산보다 거대한 빌딩보다 더 값진 보물은 바로 이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 식탁이라는 사실을요. 회장님이 숟가락을 들며 가족들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셨습니다. 자, 우리 만나게 먹자꾸나. 오늘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으니 세상 부러울 게 없구나. 작은 거실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마당 위에 달빛은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길고도 먼 길을 돌아온 가족의 인연은 이제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매듭이 되어 깊어가는 밤을 따뜻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으로 마음을 울렸다면 앞으로도 선생님의 하루하루의 즐거움이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